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5월 10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6월 11일 열리죠.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무려 10명 안팎이 출사표를 던질 태세입니다. 상당히 경쟁이 치열할 텐데 특히 중진들, 주호영, 나경원 가능성이 높죠. 나경원 전 의원도 출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중진들이 있는 반면에 초선 김웅, 김은혜 의원들이 또 당권에 도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원외 당협위원장인 이준석 위원장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자, 초반전에는 이 당권 경쟁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윤석열 마케팅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내가 친하다, 어떤 이런저런 인연들이 있다, 내가 윤석열과 소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내가 당권을 잡으면 윤석열을 국민의힘에 데려올 수 있다, 또 내가 대선 후보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마케팅이 한참 벌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일정이 짜여지고 또 경선 구도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순간에 갑자기 윤석열 마케팅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마케팅이 사라지고 대신 윤석열 리스크, 윤석열에게 위험 부담이 있다, 윤석열은 위험 부담이 있다, 윤석열 리스크가 거론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지금 그렇습니다. 윤석열 마케팅이 점점 희미해지고 윤석열 리스크가 지금 어떤 관점으로 떠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데, 왜 그럴까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윤석열 마케팅이 거의 지금 사라진 이유가, 하나는 제일 첫 번째는 너무 윤석열의 지금 잠행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안에서 내부에서 집에 머물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대권 수업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한 번씩 들리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윤석열 마케팅을 계속 할 수가 없죠. 일종의 피로감이, 당내에서도 피로감이 좀 쌓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당내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마치 지금 이렇게 자꾸 오래 시간이 흐를수록 허상을 쫓고 있는 느낌이다. 허무하다, 신기루를 쫓고 있는 느낌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총장이 대외적인 메시지를 전혀 내지 않고, 국민의힘에 갈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전혀 나오지 않고, 밖에서만 김종인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윤석열 하고 있지만 실체가 과연 있느냐, 이게 너무 길어져서 그렇습니다. 자명이 길어져서 이 윤석열 마케팅이 지금 먹혀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마케팅은 나중에 문제는, 입당 문제, 이것은 나중에 당 지도부가 정비되고 난 이후에,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윤석열 그 전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다 언론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자명이 길어져서 윤석열 마케팅이 사라졌다. 두 번째는, 자, 지금 만약에 윤석열을 내가 모시고 올 수 있다, 우리 당에 이렇게 장담을 하면서 당권 표심, 당원들의 표심에 또 일반 국민의 표심에 파고든다고 하면은, 그러다가 나중에 이 윤석열이 갑자기 제3지대 신당, 이른바 제3지대 신당을 만들거나, 하나 국민의힘 안 가, 그리고 무소속으로 남아서 나중에라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국민의힘이 안 간다고 해버리면은 이 윤석열을 영입하는데 내가 적임자다, 이렇게 했던 주자들 입장이 머쓱해지는 것이죠. 나중에 혹시 지도부에 들어가더라도 머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현재 스탠스가 워낙 모호하기 때문에 그게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 윤석열이 머뭇하는 사이에 기존의 댓글 주자들, 잠룡들, 국민의힘 안에 있는, 또 지금은 바깥에 있지만은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이 잠룡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장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나오는 홍준표, 지금 당 밖에 있지만 왜 나는 복당시키지 않느냐, 복당 청문회라도 열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선인 김웅과도 막 각을 세우고 싸우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막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윤석열한테는 당에 들어오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당 대표까지 지내고 당 대선 후보까지 나갔고 당에 공을 많이 세워 나는 왜 못 들어오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일종의 홍준표 존재감 알리기입니다. 이 당에 물론 복당이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막 노이즈 마케팅을 해서 본인에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윤석열의 필요성은 조금 더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 마케팅을 이 상황에서 하기가 참 그렇죠. 윤석열한테는 애걸복걸하면서 왜 나는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판에 윤석열 마케팅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 당권 주자들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증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대구, 본인이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지낸 대구에 가서 증공법을 택하면서 또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죠. 그때 상황이 다시 와도 나는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제주도지사 다음 도지사 선거에 내년에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여기에 배수진을 치기 위해서 대권에 배수진을 치기 위해서 한 7월경에 도지사직을 전격 사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 7월이냐 하면 그 전에 내년 6월이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그 전에 사퇴를 하면은 1년 이상 남아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니 그것을 원희룡 대권에 나가기 위해서 보궐선거를 또 치르게 하고 비용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7월 이후에 사퇴설. 자, 이런 것까지 넣으면서 기존의 잠룡들이 존재감을 막 가시하기 시작하니 윤석열 마케팅이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이 간 것이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네 번째는 당내에 국민의힘 내에 다른 현안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끄러운 것은 홍준표 복당 문제죠. 홍준표 복당 문제도 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 룰, 대표 경선 룰을 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당원표 70%, 일반 시민 국민 여론조사 3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100%로 하자, 국민 여론 100%로 하자 이렇게 주장이 또 나오는 쪽이 있습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정리를 해야 되고 지금 어차피 이 순회 경선을 해야 됩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경선을 해서 이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죠. 컨벤션 효과를 내야 되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내 여러 가지 현안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마케팅이 거의 지금 보이지 않는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마케팅 대신 오히려 윤석열 리스크에 이 관심이 이동을 하고 있다. 자, 윤석열 리스크 이야기 나오는 것도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윤석열이 이렇게 지금 여론조사 여전히 본인 야권에서 1인데 정치를 아예 접어버릴 가능성, 이렇게 잠행이 오래되니 그런 이야기도 슬슬 나옵니다. 지금 밖에서 과연 내가 정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공부하는 것뿐이 아니고 실제로 정치권에 들어가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검사 생활만 해왔고 다른 분야에서는 거의 활동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또 정글 같은 그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과거 반기문 고건 사례도 또 반출을 해보고 하겠죠. 처음에 신드롬을 일으켰다는 안철수, 10년 전에 안철수 사례까지 다 검토를 할 텐데, 그러다 정치를 안 할 가능성. 자, 이것은 엄청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윤석열에 가려서 다른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차단당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 왔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리스크를 이야기하는 쪽이 있고, 또 하나는 삼지대에 가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고 삼지대에 가서 나중에는 후보 단일화 협상을 하겠지만은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끝내 제3의 주자로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 그렇게 되면은 야권표가 분산이 돼서 필패죠. 자, 그런 것도 윤석열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자꾸 입에 담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마케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윤석열이 정치권에 진입을 하면은 그때부터 엄청난 금정이 시작됩니다. 금정. 언론도 금정을 할 것이고, 특히 여당에서 금정을 하겠죠.
지금 뭐 부인 문제, 장모 문제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인사청문회 저번에 한번 거치면서 검증을 했다고 해도 검찰총장 때 그때는 이 어떤 여러 가지 정보도 많고 첩보도 많고 이 여러 가지 이 수단이 있는 여당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서 검증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야당에서는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검증이 시작이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리고 만약에 그 끝까지 가더라도 어떤 검증의 한 부분 때문에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 들어오더라도 중도층이 다 떨어져 나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검증이 아직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윤석열 리스크다. 이렇게 보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지금 당권 주자들의 이야기가 모아지는 것은 뭐냐면은 자강하자. 스스로 강해지자. 윤석열을 일단 논외로 치고 스스로 당이 강해지면은 외부 주자, 윤석열을 포함해서 외부 주자들이 국민의힘 플랫폼 안에 들어오는 집결하는 그런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강하면 지지율도 많이 올라가고 하면 그래서 그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윤석열도 원 오브 댐 여러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해서는 흥행을 위해서는 제3의 주자도 끌어들이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윤석열뿐이 아니고 가령 뭐 최재형 감사원장 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 이야기도 지금 좀 나오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닮은 듯 다르죠. 닮은 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을 했지만은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고 정권의 잘못된 점을 파헤쳤다. 이것은 같죠.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은 윤석열은 과거에 보수 정권을 수사한 그 전력이 있어서 그것이 좀 상당히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최재형은 또 그런 전력이 없다. 다만 지금 윤석열에 비해서 뭐 인지도나 지지율 이런 것은 뭐 그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만 어쨌든 이 제3의 후보도 영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성공 스토리가 있죠. 뭐 상업고등학교 야간대를 나와서 경제부총리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그런 스토리가 있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했기 때문에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다. 자 이런 장점들이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의 존재감, 윤석열 마케팅을 할 그런 그 필요성이 적어진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윤석열 마케팅이 윤석열 리스크로 좀 그 논점이 좀 옮겨가고 있는데 이것을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그것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전당대회 한 달 남은 전당대회 전에 윤석열이 입당을 하면은 국민의힘이 입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마케팅이 불같이 되살아날 겁니다. 내가 윤석열 오는데 일조를 했어. 혹은 윤석열의 대권 플랜을 짜는 데는 내가 적임자야. 이러면서 윤석열 마케팅이 막 일어나면서 전국 순회를 하는 가운데 윤석열 마케팅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은 대세론을 타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계속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전당대회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건데 자 그런데 전당대회 후에 되면은 상황이 많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기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왜 그러냐면은 자 일단 이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은 누가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든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은 바로 대선 후보 경선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됐는데 당을 이끌게 되자마자 당 안에 주자들이 있는데 유승민 있고 원희룡 있고 홍준표도 들어올 줄 모르고 또 다른 주자들 뭐 김태호가 선언할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제치고 당 밖에 있는 윤석열을 끌어들여서 대선 후보로 마치 옹립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취한다? 그건 안 될 일이죠. 당 대표가 막 된 입장에서 당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자산 관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외부 수혈은 하다가 나중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래야지 이 당대표가 새로 된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 지도부가 딱 구성되고 나면은 윤석열이 더 들어오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이 이 상황에서 전당대회가 열리면은 막 그 컨벤션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자기 당 안의 대권 주자들 또는 홍준표 이 잠룡들이 막 정치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은 지지율 변동이 한 달 사이에 일어날 수가 있죠.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전당대회 끝나고 윤석열이 더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 말은 곧 제3지대에서 창당을 해서 독자 세력화하기도 지금 지지율보다는 낮아진다면 어려워진다. 그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은 김종인이 말한 별의 순간이 아니고 선택의 순간이다. 그 말씀 드리면서 송국근 혼술 마치겠습니다.